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이렇게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별 피라미드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쉘코드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쉘코드라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무엇이냐면 명령 쉘을 실행시켜서 공격자가 피해 컴퓨터, 즉 해킹을 당하는 어떠한 서버 컴퓨터가 있을 때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코드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루트 권한으로 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면 해당 컴퓨터가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쉘 코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쉘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 C나 이러한 다양한 어떠한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리눅스 환경에서 쉘 코드를 하나 만들어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해킹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 64비트 O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쉘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자신의 리눅스 OS 이 비트 버전에 맞는 쉘 코드를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이 보일 건데요. 저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쉘 코드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한번 이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쉘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알려진 쉘 코드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쉘.c라고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더드 IO 사용해 주시고요. string.h 넣어 주시고 이렇게 쉘 코드를 포함하는 어떠한 문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해 볼게요. 해당 쉘 코드에 길이를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한번 바로 함수 형태로 실행을 해서 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쉘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칼리 리눅스처럼 최신의 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스택 프로텍터가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실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한 스택 프로텍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바꾸는 그러한 모든 방어 기법들은 다 이런 식으로 꺼놓은 상태에서 실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쉘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워닝이 뜨긴 하는데 별로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쉘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사용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을 참고해서 현재 어떠한 이름의 계정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없는 걸로 하나 사용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add 유지한 다음에 테스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서 사용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암호를 설정한 뒤에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건 다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쉘이란 프로그램의 실행 권한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setuid를 입혀주는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떠한 루트 권한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우리가 만든 이 가상의 사용자가 쉘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루트를 따낼 수 있도록 사전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실행 권한이 취약하게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킹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취약점을 탐색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치로 실행 권한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스트라는 유저로 사용자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가 테스트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인 테스트로 이제 한번 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쉘을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쉘 코드가 실행이 돼서 루트 권한을 취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쉘 코드를 통한 가상 해킹 실습을 통해서 이 쉘 코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 쉘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who am I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사용자인지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루트가 찍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가 찍혀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서버 안에서 이제 어떠한 짓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완전히 해킹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쉘코드를 만들어 봐서 그걸 실행해봄으로써 이렇게 일반 사용자에서 루트 권한을 따내는 가상 해킹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섀도우 파일이 있어요.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스트라는 일반 사용자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그곳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허가 거부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이 쉘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라는 계정에서 루트 권한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가 담긴 섀도우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섀도우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어떠한 실행 권한이 부여된 하나의 취약한 프로그램 혹은 쉘코드가 있는 경우 일반 사용자에서 그것을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루트 권한을 따낼 수가 있는 거고 하나의 서버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